소용이를 쫓던 병인이는 소용이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그녀 안에 아직 소용이가 남아있다는 이야기에 그녀를 풀어주게 되죠. 그리고는 소용이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건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용은 이곽지사를 건네받게 되고 병인이는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의 죽음이 안타까운 것은 맞지만 감정선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전 회차에서 미리미리 복선을 두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그렇다면 병인이가 소용이를 위한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도 될 것이고 조금 더 몰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 홀로 도망을 치던 소용은 철종이에게 발견되어서 최상궁 홍연희와 만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소용이의 감정을 표현한 신혜선 배우의 감정 연기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역시 신혜선 배우님의 연기는 이 드라마의 가장 핵심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비슷한 시각 화진이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상이 살아있다는 방을 붙여서 백성들 사이에서 소문을 만드는 것이죠. 소용이와 철종이는 궁으로 들어갈 작전을 준비합니다. 이곽지사까지 손을 넣었지만 두 사람이 궁에 돌아갈 방법은 딱히 없는 상황이죠. 그때 마침 궁에서 떠난 대령숙수가 동학의 근거지에 찾아옵니다. 이게 대령숙수가 최상궁을 만나기 위해서 떠나온 것이긴 하지만 드라마상에서는 철종과 소용이가 궁으로 들어갈 방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대령숙수가 필요했던 것이죠. 아무리 궁의 문을 닫는다 하더라도 식자재까지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것을 꿰고 있는 대령숙수야말로 이 작전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인 것입니다. 한편 홍별감과 김환은 또 다른 드라마를 찍는 듯 했습니다. 홍별감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려는 김환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거짓으로 접근했다고 고백하는 홍별감. 두 사람의 브로맨스도 상당히 진지하게 흘러가는 듯 했는데 돌아서는 홍별감의 울음잡기. 참, 역시 홍별감은 개그 캐릭터였네요. 홍별감은 환희에게 이별을 구했지만 환희는 아직 홍별감을 떠나보내지 못했습니다. 즉 홍별감과 영평군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무언가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이전부터 환희가 무언가를 할 것 같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언제 보여주려는 것인지. 즉위식 당일 철종이와 소용이는 식자재 수레에 숨어서 궁으로 숨어드는 작전을 세웁니다. 한편 김자근은 두 사람이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궁으로 돌아올 것을 예상하고 철종이 궁으로 들어왔을 때를 대비하여 저격수를 배치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19화의 마지막 식자재 수레를 수색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식자재 수레는 애초에 두 개였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좋은 식자재가 들어온 것을 조금 낮은 등급의 식자재와 바꾸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좋은 식자재가 향하는 곳에 두 사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고편에서도 등장한 것처럼 어쨌든 두 사람은 입궁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회 예고편을 살펴보겠습니다. 19화에 등장한 어린 아이가 왕으로서 즉위식을 거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외의 동비군들은 궁 내부에 폭탄을 던지며 혼란을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철종과 소용이는 궁 내부로 들어와 궁의 병사들과 싸우는 것으로 보이죠. 거기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김환이 소용과 만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진짜 환희가 무언가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이생망이라고 부르는 환희 보면 진짜 사람이 정말 순수한 것 같아요. 무언가를 열어보는 영의정이 놀라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옥새가 있어야 할 곳에 옥새가 없었기에 놀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잠깐이지만 최상궁이 큰 폭탄을 들고 있는 자세로 보아서는 볼링을 할 것 같은데 이전에 등장한 것처럼 최상궁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격수 내시는 누군가에게 쫓기는 모습인데 모습이 마치 병인이 같아 보였는데 아마 병인이와 닮은 영평군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무언가에 찔린 듯 괴로워하는 소용이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설마 유산을 하는 건 아니겠죠? 하긴 뭐 유산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모습이긴 하죠. 자, 그리고 김자근과의 최후의 대결을 하는 듯한 철종이의 모습까지. 마지막은 궁으로 향하는 모습이네요. 추가로 대나무숲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나무숲의 컨셉은 시청자가 궁에서 최상궁을 만나게 되어 궁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구성입니다. 총 30분으로 구성된 이 영상은 3개의 에피소드로 각 10분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용과 철종의 만남, 영평군 홍별감, 김병인, 김환의 승부에 대한 이야기와 궁 내부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소용과 철종의 이야기는 로맨스 장르로 그려집니다. 그동안 철종이와 소용이 로맨스 서사에 목말라 있던 분들에게는 이 대나무숲의 이야기가 그런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승부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김병인과 영평군의 자존심 싸움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드라마를 보면서 두 사람이 닮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에피소드에서 그걸 다뤄줘서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의 은근한 자존심 싸움까지 번외로 다루기에도 좋은 내용이고 재미도 있어서 저는 볼만했습니다. 구묘전 때보다는 훨씬 괜찮은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 에피소드는 극중에서 등장한 소설들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지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만드는 과정과 유통 과정이 생각보다 흥미로웠습니다. 무엇보다 이 번외편을 통해서 화진이의 새로운 모습이 등장한 것과 더불어서 웬만한 주요 인물들을 모두 등장시켜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만족도가 높은 그런 번외편이었습니다. 내일 마지막 회 이후에 2회가 공개될 예정인데 본편보다는 이 대나무숲이 더 기대가 되네요. 저는 이런 시도가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티빙의 입장에서도 수익 창출의 방법을 하나 더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TVN의 다음 드라마 중에서도 이런 번외가 지속적으로 등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CJ가 돈 버는 머리는 진짜 좋아요. 자, 저는 내일 마지막 회 이후 철인왕후의 전체적인 감상에 대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